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돈을 제대로 벌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되는 종목에 집중해서 다 사야지 되나. 올라가지 않을 주식 아무리 사나 봐 그거 돈이 안 되죠. 지난해 11월 달부터 했던 말인데 다음에 올라갈 거는 무조건 2차 전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실적들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아류주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테마성으로 그냥 확 올라갔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시고 네. 그 못 뺀 사이에 많이 쓰셨네요, 뭐를. 아니 이거 맨날 쓰는 거니까는 야 이거 봐요. 네. 토요일 금요일 날인데 쓸 게 너무 많아. 그 다 넘쳤네요. 막 그러면 이제 이거 것도 다이어리 쓰시다가 넘치시면 저한테 저한테 카톡으로 쓰세요. 그리고 또 이제 한가할 때도 있지. 아, 그리고 네. 아무튼 항상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 어떨까? 내일 살 좀. 뭘 그런 거는 그것도 아이, 중요해요. 그래서 네. 내일 살 종목이라고 해놨는데 메모를 안 해놓으면 그냥 지나간 다음에 네네네.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 네네네. 저거 사야지 하는데 네. 그래서 꼭 메모를 해놓고 사야지 돼. 조금이라도 사놔야지 맞습니다. 이게 보지. 그러니까 안 보고 있으면 그냥 올라가 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며칠 전에 그랬는데 이거 사야지 해서 몇 개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요즘 잊어버려. 라디오 진행하느라고 아침에 그 시작하기 전에 주문을 해놨어야 되는데 못하고 날아갔더라고요. 속쓰리죠. 속이 그래도 제가 속이 쓰리지. 대단해. 네. 그 몸 관리도 잘해야 되겠네. 네. 그 라디오 9시부터 한다 그랬죠? 네, 거의 2시간짜리입니다. 야, 그러면 몇 시에 가요? 거기? 한 8시쯤에 이제 KBS로 출근을 하죠 항상. 네. 그러니까 또 준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전반 KBS, 오후반 Y스트리트.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아유, 조만간 예. 재벌 되겠어. 근데 이게 열심히 하는 만큼 그 돈을 번다면 저는 뭐 이미 그렇지. 저도 회장 다 그래. 다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보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나와서 떠드는 사람 많아도 까먹고 뭐하고 하면 나중에 별로 그쵸. 남은 것도 없어. 근데 우리 남석권 회장님은 이제 항상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가시죠. 왜 깊은 한숨을? 아니 뭐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에이, 뭐 그런 말씀을 항상 자 합시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늘 저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2월에 그쵸 같이 방송을 했었고 벌써 거의 2월이요? 반년 지났습니다. 내 사무실에 온 게. 네네네, 예, 그게 연초. 시간이 너무 빠르죠. 2023년 그때 아마 제가 올해 시장은 어떨까 막 이런 거 여쭤봤었는데 그래요? 이제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나갔죠. 혹시 올해 좀 어떠셨어요? 올해는 그래도 괜찮죠. 뭐 평년작 이상이니까 일단 6월 달에 이제 다음 주면 끝이죠. 네. 다음 주면 끝인데 상반기 그 수익을 따지면 평년작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 그 평년 이상이 어떤 코스피의 평년인가 아니면 우리 남 회장님의 연수익. 남 회장님의 연수익이 연수익보다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시장 되게 어려웠었는데 시장보다는 선방을 좀 하셨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지난해는 금액으로는 마이너스를 봤어요. 내가 전업 투자하고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봤는데 이제 그거는 다 회복이 됐고 복구가 됐고 그래서 그 평년작보다는 수익률 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그냥 돈을 벌었느냐, 그쵸. 이제 얼만큼 벌었느냐 이제 그건데 평년작보다는 조금은 나았어요. 그래서 하반기 잘하면 괜찮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남석권 회장님은 그 절대 수익이시니까 절대 수익. 그럼 이미 그러면 계좌는 사상 최고. 아니지 이제 그 작년에 장도 나쁘고 스트레스도 좀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많이 좀 줄였어요. 다운을 시켜놓고 그래서 사상 최고는 아니고.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이거 또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돈을 뭐 일단은 내가 이 핸들링하기 좋은 지금은 그래서 편한 게 있어요. 작년에 22년 만에 마이너스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분석을 하지. 22년 만에 마이너스요. 나는 그 심지어 미국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2008년도. 네. 그때도 평년하고 똑같이 수익이 났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2008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코스피 지수가 900포인트가 이틀 깨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1,700이었나 해서 900포인트. 2000부터 2000부터 떨어진 거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를 쭉 보니까는 전반부 1월부터 6월까지 수익 금하고 7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수익금하고 똑같아요. 금융위기 때요? 네, 금융위기 때. 그래서 혹시 그때 뭐 인버스 베팅? 아니 그런 거는 이제 그때는 그런 것까지는 안 했고 그냥 주식으로만 했는데 한 번 쉬고 들어가고 한 번 쉬고 그래서 그 다이어리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방송 나올 때마다 많이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방송사 가서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없어졌더라. 너 훔쳐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제가 좀 대신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튼 지난해 그럼 도대체 왜 그때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지난해는 이제 손해를 받느냐 해서 나름 분석을 해본 거죠. 역시 복귀를 하셨구나. 복귀를 해봐야지 이제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지. 지난해는 결국에 대형주를 고집스럽게 갖고 있다가 로스컷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손실이 났던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는 대형주를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주도 개별주처럼 수익이 나면 자르자. 익절이죠. 익절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 복귀를 하셔서 2023년 상반기 시장에 이제 대입을 좀 하신 거고. 그래서 뭐 괜찮은 수익을 그래서 올리고 계시고. 뭐 장이 또 괜찮았죠. 이렇게 반등을 꽤 많이 해줬고. 그렇지만은 욕심만큼은 안 되지. 항상 주식이라는 게. 다 그렇죠, 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2023년 시장 들어서는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 항상 투자자들은 또 여기서부터가 고민이잖아요. 고민이지, 항상 늘. 또 내일이 고민이고 그렇지. 고민이고. 우선은 그 회장님이 보시기에 2023년 시장은 확실히 약세장을 좀 탈출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거는 원래 지수 자체가 완전히 약세장에서 벗어난 거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이 그 특히 나스닥이 어떤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는 나스닥이 그 고점이 16,0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서 요번에도 올해도 뭐 나쁘다 그래도 저는 10,000포인트가 절대로 안 깨진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 깨지잖아요. 그 심지어 그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 3,200포인트대까지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거 S&P 500이나 뭐 나스닥이나 뭐 거의 비슷한데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나 근데 아무리 분석을 해도 거기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더니만 결국에 나스닥이 그 1,200포인트대가 저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고점을 제가 나스닥을 14,000포인트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13,600포인트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세장은 완전히 벗어났고 이제 단지 그 미국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이 장을 이끌다시피 해가지고서 급등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경우 그런 그 빅테크 업종이 그 바닥 대비해서는 30% 이상 올라왔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국 주식 시장도 연초 2,2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꽤 많이 와. 저 400포인트가 넘게 왔으니까 지수로 따지면 한 20% 바닥 대비 그죠? 그 정도 왔죠. 2,600이 넘어서 오늘 조금 이제 하락하고 약간 그랬는데.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6월 19일 6월 19일에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세장을 벗어난 것과 강세장으로 진입한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성격이. 다르죠. 미국에서 보면은 뭐 몇몇 또 분석가들은 이제부터 강세장이 시작됐다. 저점 대비 20% 올랐다는 건 강세장의 신호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남석호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강세장으로 진입을 했을까요? 그렇게 굳이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요. 주식시장은 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많이 호전됐고 여기에서 지금 주춤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랠리를 보인 쪽에서
피로도가 조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쉬어줘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렇게만 보는 거고 장 전체는 그동안에 이제 그 약세장의 원인 제공이었던 금리 인상이 일단락이 됐잖아요. 네. 뭐 봐서 한 번, 두 번 더 올린다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 시장이 이제는 끝이 난 거예요.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한번 아니에요. 올리든 말든 네, 시장의 그거는 전혀, 영향은 이제 별로 없다. 그건 전혀 이제 관심 바뀐 거예요. 시장은 관심 바뀐 거고 네. 그 금리 그 인상이 종료가 되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들은 다 안 하거든요. 단지 이제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정작 그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 대비해 가지고 지금 오버슈팅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 주가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은 엉망인데 네. 아직 턴을 안 했지만은 선 반영이 돼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단 말이에요. 바닥 네네. 대비해 가지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실적이 실질적으로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강세장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 거기서 실적까지 실려 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또 더 레벨업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크게 빠질 거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단지 많이 올라온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것만 조금 믹싱을 시켜가지고 수준을 맞춰줘야죠. 다시 말해서 밸류하고 수준이 맞아야죠. 그게 적정 약간 좀 밸류하고. 맞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조금 필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네. 코스피를 지금 체력으로 봐서는 2,700포인트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근처까지도 왔잖아요. 2,650 예. 넘어까지. 네. 그러니까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보면 다 올라간 건 아니죠. 네. 2차 전지 쪽이 리딩을 한 거고. 그렇죠. 연초부터. 그 테슬라하고 맞춰가지고 예. 테슬라가 연초에 120불 했는데 이게 240불이 넘었단 말이에요. 올해 따블랐죠. 따블이 나온 거예요. 그 네. 크다란 그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테슬라가 여기서 막 간 거고 미국의 엔비디아는 뭐 최고가로 챗GPT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 올라갔는데 한 가지 참고로 해야 될 게 네. 우리나라는 엔비디아하고 맞먹는 큰 사이즈 기업이 없는 거예요. 반도체에. 우리나라의 그렇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번에 72불까지 갔다가 네. 중국 에서 규제를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60불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치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네. 어쨌든 7월 중순 되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 바닥론에 힘을 실어서 반등을 한다. 우리가 그런 말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지나고 디램 값도 조금 상승하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더 진화해가지고 이 실적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특징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자체가 회복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전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7월 중순부터 뭔가 실적 시즌 때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그때 레벨업이 되느냐 아니면은 한번 또 아직은 아니구나. 실적이 아직은 이게 기대한 것보다 시원찮대라든가 답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요 조정이라고 할까? 그게 조금 더 지속이 될 수가 있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들이 또 또 달라지죠. 달라지는지 그걸 또 봐야 될 테고. 그래서 거기에 기로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약세장, 강세장 이걸 여쭤본 이유가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주식 비중이지 않습니까? 현금과 주식 비중. 이게 강세장이라면 그래 지금 또 약간 좀 편안하게 가도 되겠다. 주식 비중을 더 좀 실어보자.
무현금이었어 그냥 형 다 주식 사야지 이럴 수 있는데 아직 그래도 강세장까지 좀 먼 것 같다면은 그래도 뭔가 좀 살금살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집중과 선택이에요. 집중과. 네. 그 뭐 살금살금 하고 뭐 조심한다고 해도 올라가지 않을 주식 아무리 사나 봐 그거 돈이 안 되죠. 역시. 예?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장은 좋아졌지만은 전혀 안 올라간 주식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속 쓰린 거란 말이에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 갖고 계신 분은 뭐 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 속 쓰리지. 이게 장하고는 관계가 있겠죠. 속 쓰려서. 그래서 놀리는 건 아닌데. 이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 아. 다시 말해서 어떤 종목을 그리고 돈을 만약에 제대로 벌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되는 종목에 집중해서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되는 종목에. 네. 몰빵.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몰빵이라 그러는데 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잖아요. 네. 올라가는 쪽으로만 짜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지. 그러니까 그러고 예를 싶죠. 들어서 네. 칩 관련주가 올라가면 뭐 삼성전자만 올라가요. 그 장비 쪽에 오히려 그것 말고도 네네. 요번에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게 네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 하고 이제 미래 반도체도 꽤 많이 올라왔었고 그것도 2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네네네. 오늘 3만 원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꼭 대장주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네. 그쪽에서 요거 해가지고서 다 사야지 이제 골고루 먹죠. 수익이 나.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베타 값이라고 하는 변동수 더 크고 기대 수익이 더 큰 쪽으로 비중을 실어서 회사 괜찮고. 그죠. 펀더멘털을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니까. 근데 그게 또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왔을 때 그걸 또 확실히 이용을 해서 그렇죠. 초과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 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왜 말 많고 올라가기 전에 뭐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2차 전지 3사를 대장주를 다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SK 셀 3사들. 네. 그러니까 LG화학이나 뭐 네네네. SK 이노베이션 이런 네네네. 식으로 물론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올라갔지만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면 그래도 평균값은 수익이 나잖아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거 사고 안 올라가는 쪽으로 짜는 게 아니고 이 개인 투자가들은 항상 올라가는 쪽에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는 그렇게 같이 구성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방법이 아니고 그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벌지.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셋 중에 하나만 사놓고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막 이쪽 주주들이랑 토론하면서 싸우고 있고 이럴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죠. 저도 약간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특히 이제 반등장일 때는 항상 주도주가 있고 그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가 딱 나오고 근데 그거 못 갖고 있으면 계속 막 저쪽에서 속쓰리고 있고 올해 특히 연초부터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심했죠. 로봇, AI, 2차 전지, 챗GPT 관련주들 뭐 이러면서 저쪽 확 쏠렸다. 이거 몇 배 났다가 또 저쪽 몇 배 났다. 물론 그거 다 한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대박. 올해만 벌써 300% 수익이 났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출연은 안 하고 있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그 파도를 다 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로 드물 거고.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 매매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 다시 말해서 몇 억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그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건 이제 실력이 좀 있고 그런 거는 주로 이제 뭘 하냐 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가치주 투자하는 그런 개념 말고 아무튼 단기 매매에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그 한창 때 그 젊은 시절의 남석권 회장님처럼. 나는 금액 적을 젊을 때가 아니고 재작년에도 1등한 사람이에요. 그죠. 저기 뭐지 이거 미래세. 실전 투자 대회.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1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보다 훨씬 나은. 그러니까 조그만한 돈 불리는 젊은 애들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이거는 가격이 높은 주식 가지고서
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래야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특별히 이제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많이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감각적으로 버려야 될 때, 매수해야 될 때 이게 빠르잖아요. 네. 그냥 빠르게 대응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천천히 그 이제 대응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따로 공부를 하라는 거 어디 가서 쓸데없는 데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네네. 제 책 같은 거 이렇게 좀 사보시고 네. 그러면서 소액으로 연습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테마주라고 할 수 있어요. 챗 GPT 같은 경우 네네네. 또 2차 전지 3월 달 같은데 급등을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2차 전지만 말만 붙으면 또 그 아류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날아가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가끔 한 번씩 있어요. 돈 쏠림이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다른 주식들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앞으로도 또 그런 종목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도 거래량이 많은 대형 그 많은 주식들 그게 이제 우리가 선도주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거가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네. 뭐 그런 것들 좀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가능하죠. 그게. 거래량이 많은 선도주 특히 이제 여기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뭐 이제 하루 또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나오겠죠. 앞으로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장의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장의 성격. 그래서 우리가 이 금리 이제 코스피 시장 보면 재작년에 그 3,300포인트 찍고서 2021년 6월 달에 3,300포인트였었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쭉 떨어졌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서. 네네네. 금리 인상을 하면 잘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축소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차별로 올라가던 게 없어지고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네. 집중. 네.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타 주식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고서 이제 그럴 때는 또 요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실적주들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실적이 좋은 것들이 2차 전지들이 제가 지난해 11월 달부터 했던 말인데 네. 다음에 올라갈 거는 무조건 2차 전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실적들이 제일 좋잖아요. 네.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네. 근데 그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아류주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 테마성으로 그냥 확 올라갔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시고 네. 오리지널로 돈 버는 그 종목으로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 거죠. 압축. 이제는 시장의 성격이 확실하게 이제 실적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 가 왔어요. 그렇게 네네. 와왔고 사실 그게 정상인데 그렇죠? 원래는 그게 정상인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 유동성을 막 풀었잖아요.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넘쳐가지고 그런 장세에서 금융장세로 이게 변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식에도 버블이 많이 꼈고 전 세계적으로 그 현상이 된 거고 이제 그 값을 치르느라고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0년부터 이제 직접 투자를 그때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특이한 사이클을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우죠. 압축적으로 경험을 하신 거고 사실 투자의 본질은 기업 실적에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 궤도에 와 있으니 그렇죠.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날 수 있는 기업들, 실적이 더 날 수 있는 기업에 지금은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원래 가치주 투자도 그게 기본인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주식 가격은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 부작용적으로 오버슈팅하는 부분들이 있죠. 언더슈팅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때 이제 제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걸러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상승할 종목들은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 거야 고민을 하시는데 아주 기본적으로도 이제 실적 위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기대될 특히 2023년 하반기 실적이 기대될 섹터나 뭐 산업군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일단은 다 아시나요? 다 아시지 뭐. 그 하도 이렇게 많이 떠드니까 일단은 반도체가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조선 쪽도 괜찮고 LNG 뭐 예. 조선 쪽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수가 올라오면서 벌써 이렇게 한 단계 그쵸. 레벨업이 다 됐어요. 하고 이제 어느 있죠. 정도. 그런데 조금 올라간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반도체 같은 데에서도 조금 올라간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스몰 캡 중에서. 그래서 아직 좀 덜 반영된. 그러니까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이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된 거 아니에요? 전 네. 세계가. 네. 그런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직은 답보 상태인 거. 그게 이제 화학 업종 같은 데거든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그런 쪽이 만약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예. 조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예요. 화학은 거의 뭐 이제 잊혀져 있죠. 잊혀져 있죠. 저기 구석 애들 다 이제 그런데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되는 종목만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음에 올라가도 조정받은 2차 전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반도체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종목은 계속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쪽에 저기 언제 살아날까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네. 되는 쪽에 일단 매물도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가 그게 쉬고 있을 때든가 조정받을 때가 더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주식은 네. 때로는 패션이라 그래요. 패션. 네. 유행처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한물 지나간 유행에 해당하는 종목들, 섹터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망이 조금 불투명한 그런 섹터는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것보다 우리가 유행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지만은 산업의 유행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돈을 벌기가 쉬운 환경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휴대폰 같은 게 처음에 생겼을 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엄청 많이 뛰어들었어요. 작은 기업들도 다 죽었죠, 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철진한 어떤 거나 이런 거는 다시 산업이 턴하에서 수익 내고 막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 가서 막 고통받고 그럴 속쓰림 당하고 그러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참 전에 그 게임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 채널은 아니지만 누가 질문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 속이 쓰리지. 네.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네. 코로나 처음 터져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니까는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뭐 모바일 게임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비대면 시대에 인터넷주가 각광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환경이 달라지면 누가 앉아서 물론 게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픈돼 가지고 요즘에는 어디 식당이나 공연장 같은 데 가면 뭐 메어 터져요, 사람들. 엄청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는 공연장이 메어 터지다 보니까는 그런 뭐 엔터주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쪽으로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앞으로 뭐가 될까 그런 것만 좀 생각을 하자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도 혹시나 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그게 효과를 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보자 하자 그렇죠. 그거를 제가 그때 봐서 하자는 소리를 올 초인가 어디 뭐 어떤 채널 나가니까는 뭐 경기 침체가 작년부터 그 말을 저한테 많이 질문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하자고. 근데 안 왔잖아요, 결국에. 지금은 경기 침체 온다는 사람이 완전히 줄었죠. 그러니까 그때 오면 하자고. 그래서 아주 이게 지난 얘기지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한두 달 전만 해도 여러 증권사에서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이 2250, 2150포인트 전망하는 데도 제가 봤어요. 뭐 또 어떤 증권사라고 얘기하면 그 증권사 욕을 바가지로
있겠지만은 상저하고라고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오면 코스피가 2,150을 전망으로 하는 회사가 2개 회사가 있고 한 2-3개 회사는 2,250까지 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것도 싸그리 자체가 다 감췄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예측과 대응이라는 게 있죠. 주식 네. 투자에서 네.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요즘에는 경제 사이클이나 이 순환 사이클도 되게 빨라요. 경제학자들이 대응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뭐 6개월 거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다 대박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어쩌다 한 번씩 맞췄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냥 그거 갖고서 평생 먹고 살려고 그래. 그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주체들, 네. 정부 당국의 각국의 정부들이 빨라진 거란 말이에요. 빨라진 거. 대응도 빨라지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SVC 그 파산 미국에 그랬을 때 다들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리먼 사태를 겪어보니까는 그냥 방치했다가는 나라 꼴이 개꼴이 되겠다. 네. 너무 심한 얘기죠. 아니 뭐 평소 쓰시는 말씀이신데요. 아니 나 평소 잘 안 써 이런 말 잘하지. 그러니까. 나라 꼴이 진짜 망할 수도 있으니. 나라 꼴이 그때 리먼 사태 그거로 5년 넘게 미국 경제가 아주 형편없게 어려웠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짓던 건물들 다 5년 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 보니까는 그때 파산하고 짓다가 망 건물들이 흉측스럽게 그냥 있더라. 그래서 그때 세계적으로 되게 타격을 심하게 받았죠. 그러니까 요번에 선제적으로 그냥 가감하게 그것도 장렬력이 전에 아구 맞춰가지고서 시간 맞춰가지고서 너희 인수하라고 거의 이제 혜택을 많이 줬겠죠. 크레딧 스위스, UBS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그거 수습이 딱 돼서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빨랐죠.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거 뭐 지방은행 주식들 폭락하고 막 난리 부르스였는데 아무튼 망한 회사만 이제 억울한 거지. 거기 직원들만 억울한 거고. 그래서 지금은 대응들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먼 사태 났을 때도 2년 뒤에 회복된다 그랬거든요. 주가가. 근데 그거는 유사일에 처음 발생한 일이라 전혀 감들을 못 잡았어요. 당시에는. 근데 제가 그때 그 미국의 블랙 먼데이 1989년 그거를 쭉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벌써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건 20년 차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부 대응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1년 뒤 돼가지고 코스피가 9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게 그 다음에 17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딱 2년 뒤에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지수가 2008년, 2009년, 2011년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옆으로 말이 샜죠, 많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걱정할 거는 없고 되는 쪽만 봐도 되고 가는 녀석이 갈 테니 오히려 안 가는 녀석보다 조정받고 다시 가는 주도주. 그게 더 좋은 거죠. 훨씬. 그 아까 잠깐 엔터하고 뭐 여기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에서 사실 그 엔터주들 또 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뭐 쉬지 않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행복하시겠습니다만 약간 너무 과열되나 싶어서 먼저 뛰어내린 분들 그분들 또 배가 아프죠.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고 왜 기다리는 조정은 또 오지 않는가 하시는 분들 한테 엔터나 미용기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그거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에코프로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시장의 중심주는 있잖아요. 8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차트가 정배열 우상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게 11선에서 21선까지 훼손되나 안 되나 그거를 보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없는 분들이 처음에 진입을 하려고 그럴 때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11선, 21선이 깨지나 안 깨지나 확인을 하고서 예. 이게 시장 중심주네 싶으면 거기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만약에 11선, 21선이 훼손이 안 되죠. 네. 그러면 그때 왔을 때 다시 더 사는 거예요. 더 사는 거. 그래서 비중을 늘려가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매도할 때는 역배열이 나와가지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때 있죠. 네네네. 그럴 때 이제 다 파는 거고. 그러고서 그렇게 가는 것들은 가다가 21선까지 조정받다가 다시 또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팔았다가도 21선에서 훼손이 안 되면 많이 올랐지만은 다시 또 사는 거고. 그래서 그거 하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공부를. 네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미용 주식들도 어쨌든 마스크도 지금 착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계속 얼굴을 내밀고 우리 이 기자님처럼 인물 좋으신 분이야 뭐 굳이 그 뭐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성형하든가 뭐 얼굴 손볼 데가 없지만은 아이고, 맞아. 이쁘게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죠. 손도 좀 있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미용 관련 주식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장에 발디딜 틈 없이 그냥 되다 보니까는 엔터주들이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거기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큰 회사들만 괜찮은 거야. 큰 회사들, 네. 네. 작은 회사들 말고. 네. 그러고서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보려고 그러지. 제작사 같은 거 말고, OTT 같은 거 말고. 네. 그렇죠. 야외 활동을 야외 활동을 하면서 보고 싶은 네, 거지.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괜찮지. 그리고 실력들도 좋고 대형 3사들, 엔터 3사. 엔터 3사들은 아티스트들 실력도 좋고 예. 그러니까는 어제도 여의도에서 여기서 BTS 10주년. 네. 그러니까는 그 단체 공연은 원래 안 한다고 지난번에 그랬고 네. 군에 가고 해서 군대 리스크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극복이 되고서 아무튼 그 하이브도 엄청 많이 네, 올랐죠. 떨어졌다가 1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그래 30만 원대까지 네.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는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주식을 살 때 네. 언제 사요? 주식을 살 때 언제 사냐고요? 언제 사냐?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셔가지고. 뭐 쉽지 뭐. 돈 있을 때? 돈 생겼을 때?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네. 보통은 떨어질 확률이 적을 때. 그러니까 하방이 좀 막혀 있을 때. 주식은 이렇게 종국적으로 가다 보면 확률 게임이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 네. 그리고 언제 팔아요? 언제 팔느냐 하면 올라갈 확률이 적을 때 확률로 따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적으면 매수하는 거고 네. 더 이상 올라갈 확률이 적으면 매도하는 거고. 음. 다시 말해서 엄청 좋은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자기가 보기에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5만 원에 샀어. 네. 근데 지금 9만 원이에요. 그러면 팔아요, 말아요? 애매한데요. 팔지. 나 같으면 무조건 팔아요. 끝까지 막 발라먹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이제 다시 또 5만 원에서 10만 원 갈 종목을 찾는 게 더 편하지. 그거를 왜 꼭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확히 맞히지 못해도 된다. 그럼요. 그렇게 이게 주식 네네네. 투자가 어려운 거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요즘에는 로보 어드바이저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컴퓨터 잘 다루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예. 조건식 입력시켜 가지고 그거대로 하면 그분들 다 떼돈을 버는데 주식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직도 로보 어드바이저로 큰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장 평균 수익률은 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하락할 때도 좀 좋고. 방어가 되고.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같은 사람을 못 이기지.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확률로 따져가지고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적으면 매수를 하는 거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10% 20%밖에 안 돼. 네. 그러면 일단은 매도하는 거고 그런 거죠. 약간 근데 그 더 오를 확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이 10만 원 요거 보는 건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들 뭐 목표 주가나 그거 어떤 걸 말고도 평가합니까? 기술적으로도 있죠. 뭐 쌍봉이라든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 시장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시장 지금 지수하고. 지금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상황하고 시장이 아까 그 개별 장세도 종목 같이 봐야 된다라는. 그럼요. 그 자기 혼자 좋다고 해가지고 나 홀로 우뚝 쓰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있죠.
그거하고 매칭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거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거를 네. 콘텐츠로 만들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요? 어. 이게 해도 항상 까먹어가지고 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음. 물론 이제 이렇게 항상 밥 아저씨는 그림 그리는 것도 참 쉽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남석관 회장님은 항상 이제 쉽게 말씀은 하시는데 말씀대로만 할 수 있다면 저도 네. 코피 터져요. 실전 매매 20여 년간 이렇게 해오신 건데 20년이 훨씬 넘죠. 네. 원래 전업 투자 전부터 했으니까 그거 다 합치면 35년, 30년. 저희가 뭐 이렇게 한두 시간 듣고 날로 다 먹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달리는 말이 이제 계속 달릴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가 또 이어질 수도 있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않은데. 그럴 때 근데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 잘못하면 밸류가 너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죠. 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섹터 자체는 이쪽이 괜찮은데 네. 그게 좀 많이 쉬어야지 재매수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조금 과하게 받든가 예.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서 밸류에 크게 문제가 없어야지 매수를 한다는 얘기지. 조정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조정을 다른 주식 쉬는데 저거는 전혀 안 쉬었어. 네. 그렇다고 그거를 안 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조정을 받아야지.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적당하게 조정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100이 올라갔으면 하다못해 30은 떨어져야지. 근데 엔터나 미용기기 이런 거는 한 30 정도까지도 조정을 안 받고 치사하게 혼자 가잖아요. 나도 안 태워지고. 그러면은 사면 안 되지. 어차피 기회도 없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해요. 그래서 네. 저 기업은 아닌데 싶은데 오버해서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거의 안 사요, 그냥. 음.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 나의 자기, 틀에 딱 자기 맞춰놓고.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지금은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중인데 과거에 대장 역할을 했던 신라젠이라는 주식 있잖아요. 바이오. 네. 바이오. 그거를 원래 상장되기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7, 8년 전에 제가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한번 비상장 시절에요? 네, 장애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쭉 해봤는데 근데 제 기준에 안 맞더라고요. 매수하는 기준에. 이게 상장이 돼서요. 기술 특례로 해가지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10,000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던 거죠. 맞아요. 그 사이에 제가 한 번도 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거죠. 만 원대 사가지고 만약에 10만 원대 팔았으면 10배를 먹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 주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주식이 10만 원이 넘다가 5만 원까지 떨어지고 4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원체 관심이 없으니까는 그게 10,000원, 2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안 산 거예요. 신라젠 주봉 보이나요? 그래요? 신라젠 주봉. 지금 5,000원대 하죠, 5,000원대. 그렇죠. 지금 5,000원대인데 예전에 이게 거래 정지가 됐죠, 거래 정지. 15,000원에 그때 상장했었던 거 아니다. 그때 공모가 15,000원인데 더 떨어졌다가 몇천 원대에서 거의 15만 원 가까이 갔었죠. 이 주봉입니다, 주봉.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주봉이에요, 그게? 네네. 중요한 거는 남석관 회장님은 여기에도 유혹을 느끼지 않았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조사해 놓은 게 엉터리가 아닌데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거 아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사지. 그러니까는 확률상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네네네. 내가 매수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그러면 안 사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그거 높은데 괜히 사가지고 좌불안석으로 있을 필요가 없이 기다려보면 다른 주식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되는 거죠. 굳이 그거 보면서 저걸 어떤 사람은 5배 벌었다는데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주식을 오랫동안 못 해요. 그렇죠. 누구는 뭐 몇 배 벌었고 누구는 어떤 주식. 그러면 스트레스야 뭐. 내가 잘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받지. 내가 갖고 있다가 팔았어. 네. 그런데 계속 올라가. 더 배 아프죠.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지.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요소가 너무 많아. 그러면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러면 아예 주식을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남 회장님은 혹시 전혀 그렇게 배 아픈 적이 없으세요? 이게 초월하시고 이렇게 부처님은 아니시잖아요. 아쉽지. 네. 아쉬움은 아쉬운 거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그냥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끝나는. 그래서 손절도 빠르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주식은 수익을 내주는 매개 역할을 해주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또 종목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기다리면 또 새로운 종목이 생기거든. 그래서 나라고 항상 그 좋은 종목을 사겠어요? 못 사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제가 사적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실전 투자 대회에서 제가 여러 번 수상을 했잖아요. 네. 그 실전 투자 대회 때 종목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에 3종목 정도가 좋은 종목이 보여요. 네. 여기에서 좋은 종목의 기준은 매수를 그 가격대에 했으면 네. 10% 이상 수익을 내줄 종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종목이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3번이 보이는데 그거를 3번 다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그 보이는 3번 중에 한 번만 사자 그런 얘기예요.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욕심을 가져도 네. 못 산다고. 아. 그러니까는 망설이고 겁도 나고 이제 올라온 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그 3번 중에 기회가 왔을 때 한 번만 내 것으로 만들면 10%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10%가 목표인 거예요. 원래 대회할 때는. 그 대회는 6주나 보통 8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운이 닿으면 복리 현상이 있잖아요. 복리 현상. 그거로 예. 그래서 이제 10%씩 5주, 6주 하면은. 예. 근데 100%가 안 되면은 상을 못 받아요. 1, 2, 3등 안에 절대로 못 받아요. 그죠. 장이 아무리 나빠도. 약 한 달 만에 100%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네. 자기가 판단을 해서 조금 많이 올랐다든가 네. 그런 거를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다음에 기다리면 또 그런 주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온다. 그럼 뭐 엔터주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고 미용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왜 그 올라간 걸 갖고 얘기를 하냐고. 왜 올라간 걸 갖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올라갈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네. 다음에 올라갈 거를 올라가기 전에 잘 사면 되는 거지. 항상 그게 더 좋아 보이죠. 항상 아이, 주가는 오를수록 더 좋아 보이는. 그렇지. 기펜제라고도 하지 아, 않습니까? 아, 근데 약간 막상 또 그런 거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 조정이 나오면 아. 그때 뭐 이렇게 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그때 손이 안 나오고 어휴, 그럼 무섭지. 이제. 뭐지 내가 모르는 뭔가 맞아. 발생했나? 아. 특히 과거에 샀던 사람들은 고점 대비 30%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서 그때 헤드앤숄더 될까봐 팔고 나온다는데 막 이런 얘기도 막 귓가에. 그래서 맺히고.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원래 개인들 있잖아요. 네네네. 개인들은 올라가는 주식만 하면 돼요. 그 떨어진 거 조정받을 때 사잖아요. 네, 되게 불안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살 때가 있고 안 살 때가 있어요. 네,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뭐냐면 장이 앞으로도 계속 견조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특별히 조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21선이 훼손이 안 된다든가 예. 그럴 때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이 이제 무너져 내릴 때 있죠. 네. 그럴 때는 이제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오지. 그러면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일 때 그러냐면 지수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지수 네네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있죠. 네. 그럴 때는 중간에 받으면 절대로 안 되지. 아, 절대가 붙은 거예요. 절대. 그럴 때는 21선 거기 깨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장이에요? 그런 장이 아니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서 반등하는 장이죠. 네. 그럴 때는 지수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네네네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선도 역할을 했던 주식들이 많이 떨어지고 61선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아주 좋은 찬스가 온 거지. 요번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주가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가 4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고점이 예. 4만 2천 원이었어. 근데 요번에 떨어질 때 61선까지 떨어졌어요. 전부 예. 다. 그러면 그거가 2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어요. 2만 원. 네. 그러면 괜찮잖아. 아, 다시 2차 시장 전지가 상황도 좋은 상황에서. 그런데 그거는 무늬만 2차 전지인 게 아니고 예. 무늬만 2차 전지 사면 안 돼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진짜 실체가 없이 지난번에
정관 변경을 했다고 해서 상한가 막 2번 치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런 주식은 안 되는 거지. 아, 그 대신 실체가 있잖아. 네네네. 이런 것들은 지금 그 2만 원에 산 사람들은 한 40% 수익이 났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괜찮은 거지. 이게 다시 장이 좋아지면서 네. 올라갈 수 있는 주식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되게 어렵잖아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는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해야지 그 거기에서 떨어진 거는 다시 사도 되는 게 있고 떨어지는데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종목이 있고 그런데 그걸 또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 저기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 제가 다 오늘 뽑아 먹으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장세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 데드 크로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장이 꺾여가는 지수 상황에서는 데드 크로스. 네, 지수. 그럴 때는 절대로 중간에 차트를 보고서 개별 종목에 접근하지 마라. 21선 대형주도 마찬가지. 예. 무조건 뭐 여기 괜찮겠다. 그게 없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앤숄더야.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될 때와 좀 쉬어야 될 때를 네. 먼저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시장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살아 있는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좀 조정이 받았을 때 그때는 사도 된다. 그러니까 시장과 항상 숲과 나무를 같이 보라는 말씀. 그럼요. 그거 같이 봐야지.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주식 분석을 하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것밖에 없었어요. 네. 그거는 개별 기업 분석이에요. 개별 기업 분석. 네. 주식 이거 다 가르쳐 줘야 되니 참 내가 얼마나 아니 평생 주식 부자로 사는 그 책만 봐도 사실은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개별 기업 분석이야. 예. 근데 우리가 시장 분석을 안 하고서는 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살 때가 있고 안 살 때가 있지. 같이 봐야 된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 시장이고 좋은 시장이고 지금은 바닥에서 턴을 해가지고 꽤 많이 올라온 시장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실적 위주로 많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떨어지면 크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이제 다음에 올라갈 거 섹터에 집중할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반도체와 조선, 뭐 2차 전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2차 전지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른 것보다 더 먼저 갈 수 있다. 갈 수 있죠. 살아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특징이 뭐냐면 2차 전지도 대장주급 위주로 움직이는 거야 지금은. 개별주 작은 사이즈 것들은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장의 성질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되는 종목만 개별성 있는 거. 한창 올라갈 때는 좀 실체가 불분명한 것까지 같이 다 올라갔지만 이제부터 여기서는 진짜 제대로 실적이 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무조건 주식을 오래 갖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2달 전에 조사한 거하고 지금하고 시장이 달라져 있거든요. 또 지난 봄에는 다 같이 올라가더니 왜 지금 얘는 안 데리고 가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시장의 성격. 계속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 자동차 관련주도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도 그랬고 항상 기대주입니다. 기대주죠. 그리고 올해도 보면은 연초부터 판매 대수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항상 PER 막 5배, 6배 시장 평균의 한 절반밖에 못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왜 이렇게 못 갈까 하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하반기나 내년이면 또 실적이 좀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뭐 피크아웃 논란도 좀 있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자동차는? 그러니까는 그것도 기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얼마인 줄 아세요? 연초요? 6만 원 했거든요. 6만 원. 네네네. 6만 원 했는데 요번에 9만 원이 넘게 왔죠. 네. 그러다가 지금 8만 원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찮게 많이 왔죠. 실적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는 현대차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현대차는 뭐 17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올라갔나? 네. 지금 20만 원 안 되고 19만 원대고 그러니까. 근데 기아는 가격 대비해 가지고 그 저점 대비 50% 올라왔어요. 50%. 네. 그럼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리콜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 10,000원 정도 고점 대비 10,000원 정도 떨어진 거죠. 물론 근데 이게 약간 전부터 보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이거 뭐 한 8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내려갔다 와서 그렇지 지금도 8만 원이고 막 이런. 그 질문을 이제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또 설명을 또 길어지잖아 이제. 네. 조금만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거는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해요. 작년 연초에 지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작년 연초. 작년 연초. 모르죠 한 2,600포인트 정도 했거든요. 네, 지금이랑 비슷했네요. 지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기아차가 작년 연초에 네. 8만 원 정도 했었어요. 얼추 그러니까 시장이랑 비슷하게. 시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시장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게 실적이 좋으니까는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지. 그게 작년에 고점은 기아 같은 경우는 88,000원이 작년에 고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87,000원에 팔았거든요. 그게 6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때 지수가 2,200포인트였어. 그래서 지수하고 항상 매칭을 시킬 줄 그 보는 눈이 있어야지. 이게 많이 떨어졌네, 안 떨어졌네 그런 거. 삼성전자는 그러면 왜 안 올라가냐고. 계속 숲과 나무를 같이 보고 비교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수가 올랐을 때보다 더 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측면에서 보면은 자동차는 그냥 지수만큼은 돌아다닌. 여기는 네. 자주 나와서 가르쳐면 나중에 똘똘한 게 좀 보이나요? 아니면 좀 답답하신가요? 약간 답답하신. 아유 원체 우리 이 기자님 뭐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수하고 좀 매칭시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제일 많이 원래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냐. 그렇죠. 이제 그 질문을 옛날에는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 곳에서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이유는 한 가지예요. 원래 떨어지기 전에는 그 종목이 좋았으니까 샀겠지. 그런데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회복이 될 때는 새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른 주식이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분이 갖고 계신 종목은 벌써 이제 철진한 종목이 돼버려서 새로 이제 각광받는 투자하기 좋은 종목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그분이 갖고 가신 거는 안타깝게도 이게 소외되고 그래서 꿈쩍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손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진한 종목. 그러니까 판이 바뀌기 전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판이 바뀌기 전에 돈을 갖고 있어야 돼.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계절의 변화는 좀 이렇게 서서히라도 느낄 수 있는데 이 섹터별로 막 순환매가 빠를 때도 그렇고 이게 철 지나는 종목인지 철이 돌아오는 제철 맞는 과메기 같은 건지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문이나 미국 주식이 뭐가 좋다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미국 주식이 뭐 아침 땡 끝나자마자 뭐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가 뭐 전 세계적으로 좋은 주식이지 뭐 그 섹터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챗 GPT 그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올라가가지고 그 관련 주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가 올라가가지고 2차 전지주.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메타버스가 만약에 급등을 했다, 그 메타, 미국에 있는 메타가 올라갔다 그러면 메타버스, XR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거고, 애플이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애플 관련주라고 또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이 만든 그 헤드셋 그게 인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는 애플 관련주 주식이 우리나라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보시는 거야 그냥. 저도 일반 투자가거든요. 아유, 별 말씀을요. 그러니까 저도 신문 계속 보는 거고 아침에 미국 시장이 끝나면 미국에서 어떤 주식이 올라갔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괜찮은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70불에 회복이 안 되고
차트도 계속 보거든요. 미국 네, 차트. 네, 저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올라가야지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네, 네.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5불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재작년쯤에. 네. 그런데 그 정도 가면은 삼성전자도 9만 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보도 나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네. 엉터리 뉴스 말고 네, 네. 찌라시 같은 것도 많이 오고 막 이상한 문자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네. 거 신경 끄시고 미국 아침에 나오는 그 뉴스 같은 거 어느 섹터에서 많이 올랐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산업의 동향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 괜찮을 건가 뭐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은 거죠. 원래는 이제 미국의 MS 마이크로 네. 소프트 그 부회장이 앞으로 다가올 10년 내에 가장 유망한 산업을 해가지고서 세 개 잡아놓은 게 있죠. 네. 원래 AI 인공지능 쪽 하나하고 예. 양자역학 예. 컴퓨터 예. 그쪽 하나하고 핵융합 기술 있잖아요. 예.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여기에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없어요. 인공지능 뭐 로봇 업체들이야 많이 있는데 네. 두 개는 이제 부품이나 뭐 한쪽 부분이겠지 이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들이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쪽으로 진화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원래 그게 장점인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어떤 섹터가 괜찮고 네. 늘상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는 편이니까 그래야지 이제 돈이 되는 주식이 수익을 내줄 주식이 어떤 건가 그러면서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하고 차트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철 맞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에서 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네. 또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에, 그 계절의 변화를 또 이제 빨리빨리 빨리빨리 캐치.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많이 올라가면 벌써 위험하니까 주식은.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접하는 게 늦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못 가고 처음에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줄 때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게 뉴스의 연속성, 이슈의 연속성 예. 그게 담보가 되면은 한 번 쉴 때 사도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이번에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상당히 급등을 했거든요. 와. 이게 이제 그런 뭐.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가 되어 있으면 네네. 초기에 상승할 때 잡을 수가 있죠. 초기에. 네네네. 이게 대장주 역할을 하는구나 네네네. 싶을 때 이제 사는 방법. 나중에 책을 열심히 보시고 네네. 그런 거 이제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종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메모리 고단화 수혜주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갈 줄 알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살 때 일찍 팔면 안 되는 방법. 아까도 말씀 조금 드렸잖아요. 네네네. 꼭지를 보고서 팔아라. 예. 그런 거를 못 샀을 때는 그러면 5일선 닿았을 때 11선 닿았을 때 10% 20%만 사보고 예. 그 5일선 11선이 안 깨지면은 50%를 또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분할 매수하고 그러니까 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거기 또 이제 뉴스의 연속성, 이슈의 연속성도 같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정말로 단기적인 건지 아, 아니면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그 턴이 다시 돌아오는 그럼요. 것. 그거는 지속되는 거죠. 뭐 이거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수는 없지. 뭐 그러니까 AI 쪽이 네. 이제 사람 일자리 자꾸 줄어들고 그 로봇 어드바이저나 AI가 다 할 텐데. 그리고 아까 그 중국 관련주 잠깐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화학 관련주도 지금 이제 거의 기대감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좋아질 때 그때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중국이 조금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혹시 보시는지 좀. 왜냐면 지금까지는 돈 많은 사람들은 사다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돈이 제한적인 분들, 일반 투자자들은 돈이 제한적이잖아요. 예. 언제 갈지 모르면 그런 걸 미리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자 선호에 따라서 네. 자금 여력에 따라서 다 하는 게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큰 돈이 있는 분은 거기 일부분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올라갈 거 차원에서
괜찮은 회사들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사놔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그 속된 말로 깔아놓는다라는. 근데 깔아놓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저쪽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들은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꺾이기 전에 꺾이는 거 사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꺾인다라는 의미는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점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종목은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시장도 같이 보고 그 이슈의 연속성도 보고 그렇죠. 그 섹터의 흐름도 같이 보면서 이 종목별 이슈도 같이 분석을 해보는. 이게 말씀은 참 쉬운데 이거를 왜냐면 저부터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어디 공식이 있어서 숫자만 그렇죠. 딱딱딱딱 되는 그거 오르시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돈 다 벌게. 그렇죠. 그게 안 돼서 그런 거. 그게 안 돼서 설명하는 방법도 설명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게 시장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네. 투자자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또는 이제 주식 설명을 하는 강사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시장은 항상 일관성이 없어요. 변덕스럽죠. 그럼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유연한 사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가라고 이제 어디 이렇게 보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되게 웃기죠. 그게 목표가라는 게 왜 필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까지 가면 다 돈 벌게. 그렇죠. 시장에 따라서 그거보다 오버슈팅할 때가 있고 대형주, 시장 중심주 그러면 그게 목표가가 필요가 없지. 맞습니다. 만약에 500% 올라갈 에코프로를 목표가를 여기 바닥에서 50% 올라갔으니까 야, 너 잘 팔았다. 잘 파는 게 아니라 요걸 바가지로 먹는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기 종목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제일 잘 알지. 네네네. 주식 투자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있는 전 주식을 어떻게 다 알아. 그건 엉터리지. 목표 주가도 일종의 상징적인 걸로 보고 유연하게 판단을 그렇죠. 하고 본인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유연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해도 다 해야 될 때가 있고 익절을 해도 10%만 익절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유연함을 가져라. 그래서 시장 보는 눈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6월 19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석환 회장님이 마침 6월 19일 페이지 다이어리를 딱 펼쳐놓고 계시네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았으니까는 원달러가 10원 올랐네요. 10원. 1280원. 제가 1280원에 원달러 환율이 마감한 거를 컴퓨터가 아니라 남 회장님 다이어리를 보고 알았네. 외국인이 코스닥, 코스피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그래도 금투 증권이죠, 증권. 네네네. 증권에서는 코스피에서 많이 샀어요. 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겠죠. 혹시 내일 사실 종목은 어디 써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보면 매수 이런 거 써져 있잖아요. 빨간 글씨. 이제 그런 거가 있는 거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이제 지난 뉴스 같은 것도. 오늘은 빨간 글씨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오느라고 네. 내가 제대로 정리를 하고 왔겠어요. 죄송합니다. 멀리서까지 이렇게 여의도까지 와주셔가지고. 우리 이 기자님 내가 좋아해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투자자분들이 다 진짜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가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운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수익이더라도 자꾸 수익 내는 그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수익이 계속 안 나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쵸.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장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흘 중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10년 중에서 장 좋을 때는 한 2년 있을까? 그러니까 8년은 별로 안 좋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을 때를 잘 견디고 잠깐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 수익을 내야지.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죠. 원래 어렵죠.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좀 잘 보여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공부는 영어 수학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재미만 있으면 공부가 쉬워요. 돈을 못 벌면 공부도 어렵죠. 그 선순환으로 이제 가야죠. 그래서 조금씩 수익을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높은 걸 사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높은 거를 이제 저희도 살 때가 있죠. 네. 그런데 그때는 또 구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역시 어떤 뉴스나 이런 거를 미리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렇죠. 누가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해서 제가 사본 적도 없고 네네네. 저한테 좋은 종목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이 기자님한테 누가 큰 돈 벌 종목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절대로 안 와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노력하고 찾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이 눈에 띄면 이제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조금씩 수익 내는 그게 훈련, 연습.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석환 회장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여러분들 좀 도와주려고 하시고 특히 뭐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남석환 회장님은 어디 가서 유료 강연 안 하시고 오히려 강연료 주신다 그러면 안 가시고 근데 내가 무료로는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최근에도 남석환 회장님 그 사칭하는 리딩방 단톡방, 텔레그램방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조심하십시오. 우리 남석환 회장님은 Y스트릿 나오는 이분만 진짜입니다. 어디 가서 속지 마십시오. 항상 조심하십시오. 유료 강좌, 뭐 리딩방 이런 거 안 하니까 너무 많아요. 사칭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피해자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조심하시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눈에 띄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들 많이 내시고. 혹시 어디 문자나 카톡에서 남석관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맡기라고 돈을 보내 하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보내세요. 아무튼 항상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진짜 멀리까지 와주시고 또 긴 시간 좋은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